지난번에 화폐의 추락책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자산 가격 상승의 본질은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화폐 가치의 하락이며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이유는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인플레이션의 역사입니다. 연준은 통화 완화와 긴축을 반복하면서 통화량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돈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자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초래할 결과를 알면서도 왜 통화량을 늘려왔을까? 연준이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책은 그 답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알라딘에서 16,000원에 구입한 책입니다. 화폐의 추락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을 다룬 책이라면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화폐의 추락을 읽고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을 읽는다면 연준이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인플레이션이 숙명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어떻게 세계 경제를 망가뜨렸나? 인플레이션 확신범이자 파이터 연준의 은밀한 작동 방식. 연준은 세계의 구원자일까? 위기의 진원지이자 불평등의 근원일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중앙은행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입니다. 문제는 이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서로 상충되는 목표라는 점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 긴축을 하고 금리를 높이면 경기가 침체되어 고용이 나빠집니다. 반대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오릅니다. 즉,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는 두 마리 토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통화 완화와 금리 인하 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경기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는 이율 배반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위한 경제 정책은 정부가 하는 재정정책,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으로 나뉩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국방, 인프라, 교육, 복지 등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과 다릅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어디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할지 결정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경우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기도 합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나라가 빚을 내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 책은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 미국 중앙은행의 역사, 그리고 금융위기와 통화정책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연준의 저금리 기조, 미국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그로 인한 주택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 발생, 버냉키 의장은 대공황 전문가답게 대공황의 재현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해답은 시중에 돈을 마구 푸는 것, 즉 양적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연준은 돈을 풀어 은행의 파산을 막고 기업의 도산을 막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자 연준은 시중에 돈을 거두려 했지만 때마침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2020년, 2021년 팬데믹 시기 제롬 파월 의장은 천문학적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행했습니다. 시중에 풀린 통화는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 등 자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고 세계 통화는 달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양적 완화가 주요 통화 정책 수단이 되었으며 자산 가격 폭등은 경제의 노멀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학습 효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대공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통화량은 늘어나게 되어 있고 늘어난 통화량은 자산시장으로 간다. 이러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로 인해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 등 자산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양적 완화는 사람으로 치면 강력한 스테로이드제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식욕이 돋고 근육이 붙고 힘이 솟구칩니다. 겉으로는 건강해진 것 같고 활력이 넘치지만 속으로는 각종 부작용으로 골병이 드는 것입니다. 연준은 대공황을 막기 위해 양적 완화라는 강력한 스테로이드 처방을 남용했고
지금 세계 경제는 그 부작용인 인플레이션, 자산버블, 불평등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본주의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화폐의 추락과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이 두 권의 책을 꼭 읽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유어람TV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